자율협약에 들어갔었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3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금호산업과 금호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금호타이어까지. 자, 이 3개 계열사가 드디어 자율협약에서 졸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어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과연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금호산업은 호반건설과 경영권을, 그리고 지분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염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염현석 기자와 계속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네. 계속 감독님들이 저한테 의자를 낮추라고. 예. 허리가 긴가 봐요. 앉은 키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지금 화면을 보니까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이야기가 그렇게 좀 재밌고 네. 흥미롭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죠? 네, 어제 저녁에 네. 이제 산업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등 이제 금호그룹의 주 채권단이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채권은행 협의회라는 걸 열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금호타이어와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을 이제 졸업을 이제 의결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어제 회의에서 채권단 동의 75%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사실상 자율협약에서 이제 졸업을 했고요. 오늘 아침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제 채권단이 전부 다 100% 동의를 해서 자율협약이 이제 졸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3개 계열사 모두요? 아닙니다. 이게 네. 아시아나항공은 네. 자율협약 상태이고 금호산업과 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네. 차이점은 이제 워크아웃은 이제 채권단, 은행이 직접 지분을 사서 경영을 하는 거고, 네. 이제 자율협약을 맺게 되면 돈을 빌려주고, 자금만 빌려주고 경영에 이제 간섭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졸업하기 위해서는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사이에서도 채권단이 몇 %가 합의를 해야 되는지, 동의를 해야 되는지 그게 차이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자율협약은 이제 채권단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네. 사실상 이제 75%, 이제 4분의 3이 넘어가면 졸업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워크아웃은 채권단 지분의 75% 이상만 받게 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제목에 보면은 5년 만에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나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아직은 아주 확실한 건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금호산업이 이제 워크아웃에서 사실상 졸업을 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요. 네. 사실상 졸업이라는 게 채권단이 2년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왜 유예를 해줬냐? 이제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네. 이제 지분을 한꺼번에 팔게 되면 투자자들 여러 이제 손실이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는 박삼구 회장이 어느 정도 이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엄밀히 얘기하면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 역시 아주 벗어난 상태는 아니고요. 네.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이제 오는 18일 이제 네. 최종 이게 워크아웃 이제 졸업 여부가 결정이 되지만 이제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42% 주식 자체를 바로 매각하지 않고 금호산업 주식을 전부 매각한 후 이제 내년 하반기쯤 그때쯤 이제 매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금호산업 그리고 금호타이어 이 3가지 계열사가 계속 섞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좀 네. 있거든요. 저희가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자율협약에 들어갔던 상황부터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실까요? 히스토리부터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나항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0년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이라든지 대한통운 이런 계열 큰 회사들을 무리하게 인수를 하면서 네. 이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채권단과 이제 협약을 맺게 됐었는데요. 네. 4가지 졸업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부채 비율 600% 이하. 네. 그다음에 경영 성과 3년 이상 유지. 그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 네. 그다음에 이제 자체 신용으로 신용 조달. 아시아나항공 아시다시피 2010년 이후에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됩니다. 2011년에는 뭐 최고 실적도 나왔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금호 산업이 이제 모회사인 금호 산업 이제 건설 경기 불황으로 네. 자세히 불황으로 실적이 좋지 않아 이제 한 차례 졸업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 됐건 부채 비율은 맞추지 못했지만 자체 신용으로 자금이 조달했기 때문에 이제 졸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기업은요? 네, 금호타이어도 네.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도 아시아나항공과 똑같습니다. 그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겪어서 네. 이제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간 거고요. 네. 여기도 뭐 그동안 한 5년 동안 착실하게 경영을 잘 해서 뭐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워크아웃에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채권단에서는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에 갖고 있는 채권 지분 자체를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좀 매각을 할 예정인가요? 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이 지금 재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이제 대주주, 네, 그렇죠. 최대 주주이고 아시아나항공이 대부분의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금호산업의 그런 지분을 얻는 자가 거의 뭐 금호그룹을 다 얻을 수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여러 재계에서는 이제 금호산업의 지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일단 가장 큰 가능성은 박창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채권단이 팔아야 될 그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이 박삼구 회장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몇 퍼센트에 대해서 있는 건가요? 50% 플러스 한 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단 지분을 갖게 되면 사실상 금호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금호산업 지분의 가치가 이제 중요하게 된 건데요. 네. 현재 가치로만 따지면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뭐 3천억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그러게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네. 이게 금호산업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고 아시아나항공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면 최대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네. 이 자금이 너무 커서 그 마련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호반건설에서 이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밑밥을 깐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반건설도 계속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지난달 이제 금호산업 이제 워크아웃 졸업했다라는 사실상 졸업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금호산업 주식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호반건설이 발빠르게 지분을 매입합니다. 네. 한 10%, 15%가량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걸쳐 그 매입하는 동안 금호산업이 상한가를 3일 정도 놨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한 2배 정도 이제 올라가면서 많은 차익을 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호반건설이 추가 매입을 하진 않습니다.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주식 매입한 가격 자체가 한 200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네. 뭐 이게 채권단 지분과 기존의 박상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을 합치면 뭐 큰 포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금호산업 뭐 이런 인수에 대해서는 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호반건설의 역할은 이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될 수 네. 있겠다. 자, 금호산업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호반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해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아시아나항공과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남았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나항공부터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채권단이 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남아 있는 잔여 채권만 이제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 상환하는 방식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뭐 상당히 많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미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60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이게 1조 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단이 2년 동안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상환 유예한 후 그다음에 이제 분할 납부하면서 나머지 이제 채무를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네. 뭐 금호타이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호타이어도 채무를 이제 워크아웃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갚아야 되는데 여기도 2년 유예했고 후에 이제 5년 상환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금호 타이어는 어떻습니까? 네, 금호타이어도 2년이 네. 유예돼서 2년 유예돼. 2016년부터 이제 5년 동안 채무를 납부하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하고 금호타이어하고 다른 게 아시아나항공은 자율협약이었고 그리고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채권단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금호타이어 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거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관심은 또 이제 금호타이어 네. 지분에 이제 쏠리는데요. 그렇죠.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지분이 42%입니다. 42%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네. 뭐 어찌됐건 30% 이상 한 기업의 30% 이상 뭐 기업을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 역할로 이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괄 매각되는 42%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분 역시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요. 하지만 채권단이 기존 관례와 조금 다르게 워크아웃을 졸업을 하더라도 이 지분을 바로 팔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원래 채권단 자체가 지금 금호산업 지분을 지금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호타이어 지분까지 매각을 하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행이 금호산업 쪽이 당연히 더 많이 될 테니 금호타이어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받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우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때문에 웃는 사람은 이제 박삼구 회장이 웃고 있겠죠. 네. 이제 금호산업 먼저 해결하고 후에 금호타이어를 해결하면 되니까 시간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 때문에 뭐 일부 투자자들 흔히 말하면 이제 뭐 금호산업이나 뭐 금호타이어를 뭐 인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은행에 뭐 특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특혜 있습니다.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편의를 봐준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네, 이게 뭐 특혜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힘들겠지만 아무튼 조금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호산업 매각 주관사를 보면 이제 그게 조금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매각 주관사가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그 다음 산업은행, 법무법인 태평양 이렇게 컨소시엄이 금호산업 매각 주관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컨소시엄과 박삼구 회장 간에는 약간의 밀월 관계가 조금 있다라고 조금 알려졌는데요. 네. 이제 CS증권,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 매각과 매입, 자문을 맡았던 곳이고요. 네. 대우건설 매각할 때 자문, 그리고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블록딜로 했었을 때 자문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뭐 산업은행은 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워크아웃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이제 박삼구 회장에게 경영권을 부여하는 등 뭐 이런 어느 정도 많은 혜택을 줬었고요.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2009년부터 시작된 금호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대우건설 매각과 뭐 기타 여러 등등 뭐 매각과 매입 자문을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그룹 전부가 이제 세 개의 컨소시엄을 이룬 세 곳이 전부 다 이제 박삼구 회장과 한 10여 년간 이런 금호그룹의 오욕의 역사를 다 겪었던 이런 아주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래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맞는데 또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약간 미묘한 어떤 관계가 있는, 또 밀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긴 합니다. 하지만 뭐 실질적인 특혜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거긴 한데, 미처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금호산업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 가장 좋은 점들, 금호 아시아나 항공까지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가장 좋은 점들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사실상 금호산업 자체만으로는 매물로서 그렇게 네. 큰 매력이 없습니다. 네. 뭐 최근 뭐 건설업 자체가 워낙 불황이기도 한데 이제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 지분 30%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나 항공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과 많은 시너지를 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크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면세점, 음. 물류, 그다음에 식자재, 호텔 이런 사업들과 큰 영향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항공기 안에 면세품을 팔잖아요. 맞아요. 이 때문에 항공기를 그냥 하늘을 나는 면세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뭐 오프라인에 이렇게 매장이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면세점 같은 경우에 이런 항공 면세와 같이 운항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고요. 네. 뭐 요즘 해외 직구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이 때문에 정말 항공 물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항공사들이 실적이 대거 이제 좋아졌었는데요. 네. 그 이제 하나의 성장 축으로 이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 이제 예를 들어보면 한진 그룹을 빼면 대형 물류 회사들이 항공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네. 뭐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인수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리는 말로는 호텔업을 하고 있는 이런 여러 대기업들이 아시아나 항공을 많이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마일리지 연계 등이나 그렇죠. 뭐 항공, 뭐 에어텔 서비스 같은 거와 연관을 해서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외에도 뭐 귀빈들을 뭐 직접 뭐 영접을 할 수 있다든지 네. 뭐 이런 사업 외적인 효과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의전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금호산업의 인수랍니다. 저 말을 잘못했네요. 금호산업의 채권단 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염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장 플러스 시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증시엔 이어집니다.